목요일의 남자 신인규 변호사, 창준 위원장으로 불러드려야죠. 신인규 창준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민심과 함께하는 민심동행 신인규입니다. 민심동행, 민생이 아니고 민심동행. 예. 창준 위원장 신인규. 아직 창당에 필요한 숫자는 아직 안 채워졌습니다. 뭐 아직은 조금 이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요. 예,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 예. 저는 뭐 이번 총선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창당을 하는 걸 제 목표로 그렇죠. 시민 중심에 예. 그래서 저는 창준이가 법적으로는 5월달까지 활동이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꾸준히 계속 당원들 모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꼭 출마를 안 하더라도 일단 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저의 출마는 국민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요즘 보니까 의료 대란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뭐 전공의들도 다 지금 뭐 현장을 떠나버리고 의대생들 휴학계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환자의 가족들은 지금 애가 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고 처벌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불러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고 또 의사 숫자를 늘리자라는 논의가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의사 수가 부족하냐 모자르냐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 수도권의 의사가 많냐, 지방의 의사가 많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뭐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하는 비필수 의료과의 의사가 많냐, 아니면 필수 의료라고 하는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여기에 의사가 많냐, 요렇게 물어봐야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내용에 대한 토론은 없고요. 그냥 의사가 적다라고 하면서 1년에 2,000명씩 5년에 10,000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 제기가 없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닌데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보건과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저항이라는 것도 너무 세게 밀면은 반작용이 너무 세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좀 국가의 책임 그리고 정부의 역할 전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의료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가 현실화라는 것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현실화를 건드려야 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2,000명을 쏟아붓겠다라는 것은 의료 시장 붕괴를 걱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공계에서 지금 다 자퇴하고 다 의대 가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뭐 R&D라든지 이런 기초과학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의대에서 2,000명을 늘려버렸을 때 정원이 늘어나면 교수도 늘고 그래야죠. 뭐 실험실도 늘고 또 해부학을 위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거 준비돼 있나? 윤석열 정부가 답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이 아닌가, 선거용 아닌가, 또는 일부에서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디올백 그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거 덮기 위해서 이게 이슈화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하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밀어붙여 가지고 이슈를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일부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셨을 텐데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짠 나타나가지고 뭐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음모론 비슷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보여왔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항상 어느 집단을 늘 악마화해왔거든요. 그걸 이제 뭐 카르텔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공산전체주의란 용어를 썼었고 맞습니다. 뭐 표현은 다르지만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조 악마화 시켰죠. 그다음에 뭐 사교육 강사들 악마화 시켰죠. 자기와 경쟁했던 정치인들 다 악마화 시키죠. 민주당 악마화 시키죠. 이제는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의사한테까지도 그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에 그들의 기득권, 그 저항하는 걸 나는 돌파할 거야. 두드러 패면 돼. 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진압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기현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체험적으로 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이 당연히 의사수 증원에 대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맞냐 정냐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어느 분야의 의사가 왜 넘치느냐, 왜 어느 분야의 의사는 왜 모자르냐, 그래서 왜 국민들이 불편하냐 이런 식의 논의가 좀
강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강론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없죠. 그냥 늘려야 된다 이러고 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도 모자르다 더 늘리자 뭐 이런 식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무가내식이고 뭐 설마 이런 건 아니겠죠. 그 조규용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신데 예. 이분이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보건복지에 대해서 비읍이나 압니까 솔직히? 아니, 기재부 장관 출신이니까 예산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있겠죠. 의사수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압니까? 그럼 저는 이분이 국무회의에서 이러실 것 같아요. 아, 대통령님께서 과거에 네. 의약분업 네. 그거 공판검사 하셨는데 의료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셨기 전문가구나. 때문에 의료 전문가시다. 그럼 수사. 대통령님께서 지금 2,000명 모자르고 더 뽑아라 3,000명. 이러면 대통령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아마 옆에서 간언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의사수 증원에 대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능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의사들의 파업이라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이게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에 대한 비판도 저는 있는 것이 순서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웬만하면 슈퍼챗을 안 읽는데 네. 슈퍼챗이 들어와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읽으시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슈퍼챗을 발로 뛰는 민주청년님이 오늘 최진봉 교수님 유난히 잘생겨 보이셔서 슈퍼챗 쏩니다. 크크크 하고 다른 거 보려고 유튜브에 켰다가 홀린 듯 여기 눌렀대요. 저는 읽어주신다 그래서 제 칭찬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수님 전 동의합니다. 모든 게 제 위주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원래 잘생기셨기 신인규 때문에. 변호사한테 이런 이 질문이 있어요. 농장님이 두 분 출마하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교수님 출마하냐고요? 예, 그렇게. 아니 저는 뭐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예. 일단은 저는 저의 어떤 뭐 정치적인 커리어보다는 일단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저는 뭐 제가 지금 배지 달고 안 달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저는 좀 이게 좀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의 한국 사회 특히 정치 영역은 저는 광기의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법이라는 거를 만들겠다라는 사람들이 법을 밥 먹듯이 어기고 꼼수와 위법과 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전 오히려 제가 달 수 있으면 달고요. 안 되면 안 달고라도 제가 국민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5월까지 지금 창준이가 5월 6일까지. 뭐 그때까지 만들고 뭐 이번 총선이 아니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10명목보다 더 한 걸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정당 만들고 싶은 것은 제가 진심이고 이건 맞아요. 제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정당을 누군가는 대표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범한 보통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이 정당 혁명 꼭 한번 이뤄보고 싶다. 그건 제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사 대란, 의료 대란 문제를 쭉 얘기해 왔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거의 잘 떠난 자리, 그러니까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떠난 자리에 다른 대체 인력들을 좀 투입을 해놨는데 이분들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피로가 쌓여가지고 번아웃이 되는 그렇죠. 거죠.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2주 후에는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문제 해결이 되겠냐는 거죠.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뭐 앞으로 아플 사람도 있고 뭐 사고가 나서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도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정부가 뭐 다 의료 면허 취소하겠다 아니면 감옥에 넣겠다 처벌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연히 아닌 거고요. 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게 사람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을 집어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파업을 유도해서 집어넣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검사가 일부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의 위원장의 장인이 그 담당 검사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잘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 전광판 안 본다. 전광판에 미친 사람이죠. 지지율만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서 중도가 돌아오는 형식으로 확장을 해서 지지율을 올리셔야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민의 민심과는 반대로 가면서 국민들 때려잡아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겠다? 이건 얼마나 사악한 지도자입니까? 전 이런 식의 지지율 올리는 방식을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별명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네, 이건 뭐 뭡니까? 뽀개기 정부 아니냐. 뽀개기. 뽀개기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뽀갠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저것들 들어가서 쥐약 먹었는데 뽀개러 들어간다 하셨는데 진짜 국민의힘 뽀개버렸거든요. 뽀개서 이제 자기 당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정부도 뽀개고 예. 예, 뭐 그냥 시행령으로 다 뽀개고 예. 그다음에 의료도 뽀개고 모든 걸 뽀개시는 거예요. 그 뽀개기 정부가 이거 정말 국민의 삶과 생명과 안전과 국민들의 미래와 희망까지 뽀개면서 짓밟는 전 이런 식의 정부 행태를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참아줘야 되는가? 그리고 왜 참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저도 한 2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질립니다. 아, 그래요? 2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은 뭐 제가 앵무새도 아니고 같은 말도 여러 번 하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좀 이제 알아들으시고 예. 뭐 안 되면은 뭐 가부간에 결단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알아들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이제 저 기대는 없습니다. 근데 기대는 없는데 하나 희망을 갖자면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임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년을 참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참아낼지를 좀 스스로 고민하면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힘드신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의 지금 고민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뭐 총선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이제 범야권 소위 이제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뭐 200석 정도를 할 수만 있다면 뭐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그럼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해온 윤석열 정부의 이 실정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대통령의 지도자성은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든 아니면은 뭐 탄핵을 당하든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그 뭐 급변적인 사태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는 안 가기를 바라고요. 바란다. 그래도 총선을 통해서 민심이 표출이 되고 그 민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제 바람이고요. 그렇죠. 현실화 되는지 마는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총선이 지났는데도 지금 같은 경향성, 이런 폭력성, 잔인성 이걸 계속 이어가면서 유지강화 시킨다면은 국민들이 더 참을까요? 저부터도 못 참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저는 국민들의 뜻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과연 끝낼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의사들도 사실은 강경하게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지금 변호사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 이러면 2주가 지나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동네에 네.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뭐, 저 사람 평판도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손가락질 받는,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요. 계속 패기 시작합니다. 때립니다. 그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은 어느 힘센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때리고 있다라면은 네. 그 사람 당연히 저항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때리는 사람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 그 때리는 사람을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요, 그 손가락질 받는데 맞고 있는 그분을 갖다가 지금 감옥에 넣어서 그 힘센 사람이 더 자신의 힘을 유지강화 시키겠다라는 아주 비열한, 아주 저급한 방식의 지금 선과 악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의롭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의사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저도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예. 또 의사 숫자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늘려야죠.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의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폭력적인 겁니다. 그 의사들이 저항을 하죠. 예. 아니 누가 와서 때리는데 어떻게 저항을 안 합니까? 그렇죠. 근데 저항을 하니까 저항했네? 그리고 가서 갖다 넣는. 저는 이런 방식은, 이런 파업을 유도하는 방식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아니 어느 정부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는 너무 이건 좀 뭐랄까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고 이거 뭐 선악 개념을 제가 자꾸 쓰는 거 좋진 않지만은 굉장히 나쁜 정부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만약에 정말 신인기 변호사 얘기했듯이 파업을 유도했다고 하면 그 유도의 목적은 결국 총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하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의사들 때려서 악마화해서 나는 악마를 잡는 선한 정부야라는 포장지. 완전히 포장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니 의사 때려잡을 시간에 그 명품백이나 좀 때려잡으세요 진짜로. 왜 그런 악은 척결 안 합니까? 안 한 거 내 거는 안 하고 안 남의 한 것만 거봐요. 합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봐요. 저는 의사들이 지금의 국면에서는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정부가 폭력적으로 그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제가 의사라고 해도
아니 그 전문가들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그럼 저항 안 합니까? 저항 안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지식인으로서 양심이 없는 거죠. 근데 저항을 하는데 또 저항하면 저항한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또 뭐 잡아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전공의들 뭐 전부 다 기소해가지고 맞아요. 다 그냥 그러겠다. 없애버리겠다, 뽀개버리겠다 지금 이런 식인데 아니 어느 정부, 어느 민주주의 정부가 이렇게 그렇게 일처리를 안 되겠지. 합니까? 뭐 운전에 비유하자면 이거는 초고속의 난폭 운전에 완전히 음주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있는데 예. 안전하게 몰던지 안전하게 몰 각오와 자신과 능력이 없으면은 운전대를 내려놓던지 내려놨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 둘 중에 해라. 네, 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걱정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걱정은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 또 환자의 가족들 이런 분들이 정말 애가 타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